지적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베이커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쿠키입니다. 시어도어 그레이 주기율표 테이블 컨텐츠. 오늘은 지난화에 이어 란탄족 원소들의 후반부 원소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란탄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으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원소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유로품 다음으로 나타나는 원소인 64번 원소는 바로 가돌리늄이라고 불리는 원소예요. 생소한 이름의 이 원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어보면 산화를 방지시키기 위한 오일과 함께 실린더 속에 보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가돌리늄은 의학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주된 용도는 혈류 형태의 분석을 위해서 혈액 속에 주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로 촬영하게 될 경우 자기장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가돌리늄의 특성 덕분에 아주 디테일하고도 정확한 혈류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환자의 혈류 상태와 혈관의 파손 등을 분석해낼 수 있죠.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특징이죠. 다음은 65번 원소, 터뷴이라고도 불리는 원소인 테르뷴이에요. 열어보면 작은 실린더 안에 초콜릿의 비주얼로 뭔가 금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유리의 가루 형태로 집어넣어 그 속에 녹이게 되면 붉은색의 예쁜 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스피커의 원리인 코일이 스피커판을 밀고 당기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이 테르뷴은 꽤나 무겁고 단단한 물질일지라도 일단 그 물질이 판처럼 생겼다면 그 물질을 스피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강하게 외부 자극에 반응해 커다란 힘을 출력할 수 있는 금속이라는 의미이겠죠? 다음은 66번 원소, 디스프로슘을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들여다보면 뭔가 아주 작은 샘플 테이프 같은 금속 형태가 보이네요. 이 디스프로슘은 순수하게 정지할 경우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 있는 모습으로 결정을 만들어요. 자세히 보면 실린더 안쪽의 디스프로슘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디스프로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 금속이 희소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원소의 이름은 사실 그리스어의 디스프로시토스, 즉 접근하기 어려운 이라는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 걸맞게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히토류 중에 히토류이기도 하죠. 붉은색의 스펙트럼 빛을 만들 때 사용하곤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67번 원소이자 가돌리늄과 함께 MRI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인 홀뮴이에요. 열어보면 아쉽게도 없네요. 이 홀뮴 역시 MRI에서 주요한 성분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MRI에서 만드는 강력한 자기장의 비밀은 자기장을 만들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사용되는 자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자성 유도체 때문인데 이 자성 유도체들 중 하나가 바로 홀뮴이죠. 홀뮴을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장의 크기보다 크게는 몇 배 정도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존재만으로도 자석의 위력을 증가시키는 자성 유도 물질이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다음으로 만날 원소는 68번 원소인 에르뷴이에요. 점점 생소한 이름의 원소들이 등장하죠. 열어보면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었네요. 이 에르뷴은 현대과학의 광학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대상인 레이저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레이저가 첫 방출 소스로부터 에르뷴 내로 들어오게 되면 특정한 에너지 궤도만큼으로 전자를 꾹꾹 누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모인 전자들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의 빛이 이들을 자극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들이 낮은 궤도로 낙하하면서 동일한 정렬 상태의 빛이 강렬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레이저의 원리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 우리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그리고 동일한 정렬 상태를 가지는 빛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광학적 실험을 이행하면서 여러 물질들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친구는 69번 원소, 툴륨이에요. 이 툴륨은 Nature's Building Blocks,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연의 블록 쌓기라는 이름의 화학 대중서로 유명한 존 엠슬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쓸모없는 원소라고 불렀던 원소예요. 그러나 시어도어는 이 이야기를 어느 조명회사 직원과 함께한 사석에서 나눴는데 이때 그 직원이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사실 이 툴륨은 넓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조명을 다루는 공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원소로 쓰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시어도어에게 직접 듣고자 한다면 과학쿠키 채널의 시어도어 인터뷰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다음으로 접할 원소는 70번 원소, 이터뷴이에요.
열어보면 란탄족은 정말 아쉽게도 원소들이 많이 비어있네요. 이 이터뷴은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현재 개발 중인 10-18제곱의 아주 섬세하고도 정밀한 디테일을 가지는 시계, 이터뷴 원자시계를 만들기 위한 주인공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러한 시계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터뷴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운동의 특성, 즉 아주 극도로 정밀한 주기성 때문인데, 아주 정밀하게 시계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표준연구원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아주 정밀한 주기성의 시계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터뷴의 이러한 특성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연구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친구는 드디어 란탄족의 마지막 원소인 71번 원소 루테튬입니다. 자, 열어보면 루테튬이 포함된 단괴를 볼 수 있었네요. 루테튬은 란탄족 히토류의 마지막 원소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란탄족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되게 미묘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다음 편에 연재될 이들이 끝나고 나서 등장할 6주기의 전이금속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무려 금이 포함된 6주기 전이금속,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쿠키의 과학 베이커리 속 모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었던 소소한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 가볍게 들으며 즐기실 수 있는 것은 물론, 과학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 수업 자료가 필요하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과제 등에 활용할 초, 중, 고, 대학생 모두가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자유롭게 2차 편집 등으로 활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 관련 푸티지 영상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의 큐레이팅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큐레이터를 맡은 저는 쿠키였습니다.